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강산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오늘 알아볼 기업은 SK 하이닉스와 서울 반도체입니다. 네. 일단은 첫인상이 저는 좀 어렵긴 한데 우리 보미 아나운서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세미컨덕트. 세미컨덕트. 반도체를 이끄는 두 업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같은데 좋네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네. 일단 SK 계열사니까 좀 친숙하고 들어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서울 반도체는 좀 더 생소한 느낌이 있거든요. 우리 공대생인 강산 학생이 자세히 알고 있겠죠? 오늘 저는 이제 오프닝 들어가면서 사실 이제 자리부터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뭐 전문 전문 분야가 이제 드디어 나왔기 때문에 홍쌤의 위치를 제가 지금 오늘 위협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전자전기공학부 학생인데 네네. 제가 전공을 이번에 3학년 돼서 반도체 공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남다른 지식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단하네요. 알겠습니다. 홍쌤이 엄청 비웃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우리 상국이 형님 어떠세요? 예, 저도 사실 약간 뭐 생소한 기업이고 예. 해서 뭐 약간 좀 조사를 해보는데 약간 복지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어떻대요? 복지에 대해 조사를 해봤는데 두 기업 다 뭐 약간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뭐 사내 동호회 지원, 리조트, 제휴, 병원 비슷한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내 식당에서 조식, 중식, 석식, 야식까지 줍니다. 야식까지. 야식까지. 근데 그 야근이 있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야근이 있는 것 같아서 서울 반도체가 저는 선택하고 가져갔습니다. 벌써부터. 아니 근데 이제 야식까지 준다고 돼 있더라고요. 야식은 줄 수밖에 없는 게 네. 이 라인이 24시간 돌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무자들 그 식사가 좀 주량으로. 필요해서 힘드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업계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산업을 알아볼 예정인데 서울 반도체는 사실 일상적인 반도체 시장하고는 좀 멀어요. 그래서 통상적인 반도체 시장을 보면 아직도 전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 1등은 산희 학생 알죠? 어디예요? 전 세계 반도체 회사 1등. 경쟁이 시작되었다. 경쟁이 시작되었다. 이거 대본에 없던 질문인데 갑자기 당황스러운데 그래도 본인 전공 부려니까 한번. 알고 있지만 제가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모를 거예요. 당연히 이제 인텔이거든요. 인텔이 전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예요. 그래서 2등이 이제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반도체를 메모리로만 한정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으면 괴멸돼요. 메모리 시장은 우리나라가 1등이고요. 하지만 또 이제 CPU 칩 뭐 이런 것들은 인텔이 아주 잘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회사 순위를 보면 인텔이 1등이고 매출 베이스로 2등이 삼성전자, 3등은 이제 대만에 있는 TSMC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반도체의 또 다른 시장이 뭐냐면 퀄컴 같은 회사는 그 공장이 없습니다. 반도체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생산하지 않고요. 우리 공장이 없다고 해서 팹이 없다. 그래서 팹 리스 업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퀄컴 같은 회사는 반도체 설계만 하고 생산을 위탁을 줍니다. 이런 위탁 생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운드리 산업이라고 하는데 요것만 전문으로 하는 건 대만에 있는 TSMC가 아주 잘합니다. 3등이고요. 그다음에 4등이 이제 통신칩 시장. 여기에 강자가 앞서 얘기했던 퀄컴. 그리고 5등이 지금 브로드컴. 여기도 이제 팹이 없는 반도체 회사고요. 그다음에 6등이 이제 우리가 얘기한 하이닉스, 메모리 중심의 산업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은 CPU, 메모리, 그리고 파운드리, 그리고 이제 통신칩 요 정도 시장으로 나뉜다. 그럼 서울 반도체는 뭐냐? 서울 반도체는 사실 이제 LED라는 특화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타이틀에는 반도체가 들어가 있지만 약간은 다른 시장에 걸쳐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취재는 어땠나요? 현장 취재를 사실 이제 서울 반도체 아니면 SK 하이닉스의 이제 두 기업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는 학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처럼. 그럼요. 근데 하지만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평하게 네. 문과생 15명과 이제 반도체를 정말 잘 알고 있는 학생들 15명을 해서 30명을 아주 공평하게 조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공평하게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캠퍼스 특파원 강산입니다. 오늘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여기 어디예요? 우리 이제 실험실에 실험실. 중간 성질을 갖고 있는 뭐 엠모스, 피모스 인터넷 강의 아닙니다. 제가 너무 분야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특별히 이제 반도체 소자들을 갖고 왔는데 지금부터 저희 반도체. 저의 어떤 지식을 살리는 작은 부품 하나에게 다양하게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귀엽어요. 출발. 실례합니다. 혹시 인터뷰 하나 가능하세요? 아, 네. SK하이닉스랑 서울 반도체 지금 선호하는 게 뭐예요? 저는 아무래도 서울 반도체 쪽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아,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SK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D램 시장 쪽에서 기존 강자이기도 하고 오랜 역사와 이런 쪽에서 이제 이미 주도되는 기업이라면 서울 반도체는 이제 끊임없이 이제 SK 하이닉스 D를 추격하는 도전적이고 발전적인 기업인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가 또 있네요. 네,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서울 반도체 쪽을 더 저는 SK 하이닉스를 더 선호해요. 왜냐면 요새 SK 하이닉스가 주가도 많이 오르고 또 인지도도 훨씬 더 높고 지금 현재 삼성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투톱으로 반도체 분야 사업이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이시는 데다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서울 반도체 쪽에 더 마음이 가는 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SK 이제 계열사고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지니어들이 설립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기술직이 직접 이제 경영을 하게 되니까 좀 더 그 밑에 사람들의 고충이라든지 이런 거 잘 알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엘리드라든지 좀 다양한 분야로 투자를 많이 늘렸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SK 하이닉스를 더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좀 더 태양 제조 공정 시스템을 잘 있다고 들어가지고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주변 선배들이나 선배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회사의 관심 SK 선배들이셔가지고 하이닉스가 되게 공정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그래서 좀 더 믿음이 간다. SK 하이닉스를 선호해요. 왜요? 네. SK 하이닉스가 일단 인지도도 있고 실제로 반도체 공학과 이제 같이 공부하고 최근에 우리나라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회사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학생들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는 사실 이걸 방송에 내보내도 될 정도로 좀 걱정스러운 결과가 나왔는데 저도 이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판넬로 소개해드리면 짜잔. 정말 압도적인 30명을 조사했으나 23명의 친구들이 SK 하이닉스를 선택했더라고요. 야, 역시 그 대기업 프리미엄이 좀 압도적이다 생각이 드는데 혹시 결과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본다면 어때요? 제가 이제 먼저 문과생 친구들의 입장에서 먼저 말하면 사실 서울 반도체의 어떤 그런 LED 연구보다는 SK 하이닉스에서 좀 더 많은 뭐 마케팅이나 이런 기술 영역들을 배울 수 있겠다 싶어서 문과생들은 이해를 했는데 네. 실제로 이제 반도체를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마저도 네. SK 하이닉스에 가서 좀 더 그래도 전 세계 이제 높은 순위에 있는 기업인 만큼 많은 것을 좀 더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유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의 의견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두 기업에 관한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를 통해서 두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꾸기요. 예, 또 취향 저격수의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네, 먼저 SK 하이닉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가 일단 고도의 전자기술, 즉 하이와 일렉트로닉스를 합성한 뜻이라고 합니다. 1949년 현대전자의 전신인 국도건설로 설립이 됐고요. 국도건설. 건설업체인데 네. 그러게요. 네, 그리고 현대전자 산업을 거쳐서 하이닉스 반도체로 변경되며 현대와는 결별을 하게 되고요. 원래 현대에 있었군요. 네, 2012년에 SK그룹 계열사의 지금의 상호로 변경을 했습니다.
주요 제품은 D램과 플래시 메모리 칩으로 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9개국에 14개의 생산 및 판매 법인을 설립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원수는 2만 2천여 명 정도 되고요. 굉장하네요. 네, 2015년 기준 매출은 18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취향 저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국형. 예, SK 하이닉스의 우리 본격적으로 취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샵 모바일 D랩입니다. 모바일 D램. 예, 지금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모바일 D랩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 주가도 같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동안 중국 사업에 한 100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네. 지역별 매출에서 미국을 앞서며 실적을 상승세로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한동안 주춤했는데 반가운 소식입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디램 시장은 그 가격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산업재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치킨 게임이라고 얘기하는 끝장 게임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을 텐데 그 메모리 시장에서 치킨 게임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거기서 살아남은 기업들 그러니까 뭐 지금 삼성이라든가 하이닉스가 메모리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이닉스가 올해 실적이 그 예년 대비 한 15% 정도 매출이 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이 반도체 가격이 하락의 주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반도체 디램 가격이 다시 반등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모바일 시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디램이라는 게 PC에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에 많이 채택이 되고 있고 주 생산 이런 IT 하드웨어 디바이스들이 중국에서 많이 생산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부품 공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의 시장 확대, 모바일 시장에 대한 진입 그리고 이제 디램 가격의 가격 회복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는 다시 또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 다음 해시태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네. 예, 이게 뭐냐면 차세대 이제 반도체가 모바일에서 자동차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거의 자율주행, 커넥트카 뭐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 이제 반도체 업체들은 전장 사업의 핵심 부품인 차량용 반도체에 이제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SK 하이닉스도 해외 부품사와 협력하여 차량용 반도체 개발에 이제 주력을 이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근데 차량용 반도체가 조금 생소하긴 한데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기존의 반도체 시장을 촉발시켰던 거는 PC예요. 퍼스널 PC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그다음에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많아져서 또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돈을 벌었는데 지금 이제 스마트폰 이미 정점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다른 시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차세대 시장이 이제 자동차 쪽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는 이제 운송수단이었는데 이제는 자율주행, 또 커넥티비티 카, 그다음에 뭐 차량 엔터테인먼트 시설들이 많이 구비가 되니까 또 그런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칩이 많이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D램 매출 비중이 약 한 70%, 그다음에 낸드가 한 30% 정도 육박하고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약 한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미국의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통신칩의 최고 강자 퀄컴이 NXP 반도체를 53조 원에 인수를 했거든요. 결국 이 퀄컴도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존폐 유무에 걸리기 때문에 이런 투자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물론 메모리도 들어가겠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칩에 대한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하이닉스가 아직은 이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 시장을 개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산이 학생이 뽑은 해시태그 있을까요? 네, 이제 반도체 공학을 공부하고 있는 제가 뽑은 해시태그는 바로 짜잔! 영 하이라이터라는 대외 활동을 제가 한번 뽑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뭐 사실 이제 반도체 기업인 만큼 굉장히 이제 어떤 이공계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떤 활동들을 하냐면 실제로 이제 그 공대 출신들에 있던 사원분들께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고 이제 반도체와 관련한 기사들을 실제로 이제 대학생이 작성하는 그런 활동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공대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홍 쌤께서 늘 말하셨지만 이제 공학적 지식이지만 이렇게 이런 활동 기업에서 하는 활동들을 해서 다양한 이제 사원들 분들과 이제 소통도 하고 또 공학적 다양한 포럼 등들
이제 참여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럼 서울 반도체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 알아보겠습니다. 1987년에 설립된 서울 반도체는 전 세계 LED 시장에서 LED 패키지 매출 기준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기술력을 보유한 아크리츠를 비롯해서 엠폴라, 딤 UV LED 등 세계적으로 LED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00개 이상의 다양한 특허를 확보하고 있고요. 2012년에는 미국 전기전자학회가 선정한 특허 경쟁력 세계 10위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미주, 유럽, 중국 등 5대 생산 거점과 40개 해외 영업소, 그리고 150개의 대리점망을 갖추고 있고요. 현재 사원수는 2천여 명, 매출액은 2015년 기준 1조 1천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 보면 막 만 명에서 그러니까요. 2만 명인데 1조 단위였었거든요. 근데 네. 2천여 명으로도 1조 1천억이 나오는 거면 굉장히 그 고수적인 고부가 가치 산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해시태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경. 예, 일단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데 네. 제가 자세히 알려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할 한번 수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신개념 LED Y캅입니다. Y캅이 뭐죠? 예, 이게 사실 LED 자체가 밝은 전구인데 네. 그 LED보다 더 밝게 만든 게 이번에 Y캅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서울 반도체에서 강효율 Y캅 신제품을 양산하는데 칩을 둘러싸고 있던 패키지를 완전 없애가지고 새로운 개념의 LED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LED 기술력만은 참 독보적인 것 같은데요. 예. 선생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LED라고 하면 이제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LED 시장이 굉장히 커졌던 첫 번째 시장의 큰 기회는 그거였어요. 예전에 제가 디스플레이 패널 업계 얘기할 때 그 네, 얘기를 맞아요. 했었을 텐데 LCD가 있고 OLED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LCD에서 요즘 나오는 게 LED TV 이런 얘기를 하는데 LED TV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LCD는요. 그러니까 백라이트 유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빛을 쏴줘야 돼요. 광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이 광원을 LED로 쓰는 것이 LED TV예요. 그러니까 LED, BLU, LCD TV가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보는 TV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때, 이 광원을 LED로 필요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뭐 LG 이노텍이나 그 다음에 서울반도체, 삼성전기 뭐 이런 기업들이 하면서 시장을 확대시켰는데, 문제가 이제는 OLED로 넘어가니까 광원이 필요가 없어요. OLED는 액정 자체가 자체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언가 빛을 쏴주는 게 필요 없게 됐구나. 그런 기술적 변화에 맞춰서 LED 시장이 굉장히 축소됐어요. 그러면 결국 이 시장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 조명용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조명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격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반도체가 지금 출시하고 있는 제품들을 보면 실제로 패키징을 쓰지 않는 없어요. 그러니까 패키징 없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4분의 1이 불과하게 되고 또 저 밝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무엇으로? 조명용으로. 그러니까 조명용 LED 시장을 오픈시키기 위해서 이런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 이 시장을 누가 확보하냐에 따라 새로운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켜질 수 있다.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의 해시태그 다음 장 볼까요? 예, 서울 반도체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특허 소송입니다. 참 이게 요즘에 서울 반도체가 특허 침해로 인한 소송이 한참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 K마트를 상대로 우리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LED 제조 관련 핵심 특허 8종을 침해했기 때문에 지금 소송 중이고 그리고 이미 승소한 사건도 이제 몇 개가 있다고 하는데 미국 살론사와의 UV LED 특허 소송이나 그리고 일본의 엠플라스와의 LED TV용 백라이트 렌즈 특허 소송에서는 승소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국제 소송이 줄을 좀 잇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왜 이렇게 소송이 많은지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그 소송이 많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LED 업계가 특허 소송이 굉장히 많은 영역이고요. 두 번째는 서울반도체는 특허에 강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특허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직자들도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첫 번째는 특허의 이런 공격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연구개발자들은 선행 기술을 개발을 합니다.
네. 그럼 내가 만든 기술을 누군가가 쫓아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쫓아오는 걸 막아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어떤 기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활용해야 될 어떤 길목이 있겠어요. 기술적 길목. 여기다가 특허를 박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길목 특허, 표준 특허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내가 선행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쫓아갈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가 곳곳에다가 기반 기술들을 특허를 박아 등록을 시켜놨단 말이죠. 그럼 그런 부분들을 내가 미리 스캔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특허 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 공대생들 특허 맵 경진대회 뭐 이런 대회 활동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허를 전체적으로 봐서 디자인 어라운드, 회피 설계를 진행해서 그 기술까지 가는 거죠. 결국 특허는 이렇게 기업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선행 기술을 개발하고 후발주자들의 추격을 막기 위한, 해자를 파기 위한 노력으로 활용이 되는 공격적 가치, 그 다음에는 내가 후발주자로서 기업을 따라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좀 그 수비적인 가치,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죠. 그러면 공대생들은 그런 활동들이나 특허 출원이라든가 특허 맵, 뭐 이런 경진대회 참여들을 통해 이 특허라는 툴을 내가 앞으로 입사 이후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거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도를 좀 정확하게 아는 것도 이공계라면 좀 필요할 것 오늘 같습니다. 바로 특허 한번 도전해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파이팅. 네. 자, 이번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궁금한 점은 없으세요? 근데 이제 우선 제가 경영학부를 다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회사를 들어가려면은 그래도 조금 그쪽에 관한 얘기를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어느 정도를 알아놔야 되는지, 정말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건지, 그게 좀 너무 것 같습니다. 맞아요. 물론 이제 교수님들마다 또 학생들마다 말이 다른데 실제로 그 각 기업마다 그 기업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분야와 관련된 전문 과목들 학생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 여부가 궁금하네요. 실제로 전공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기재하는 과목이 관련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학점이 조금 챙기기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반도체 그쪽 기업 갈 때 반도체 관련 그 과목들 좀 많이 그런 학점을 보는지 좀 궁금해요. 이제 최근에 어느 정도 보지 반도체 않을까요? 시장이 많이 정말 어렵나 봐요, 학생들이. 포화되는 상태로 알고 과목 얘기하는 거. 있는데 많이. 앞으로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여기 반도체 이제 실험실.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는데요.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일단 가장 많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저를 정말 고려한 질문이었어요, 사실. 반도체 공학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예. 많이 물어봤던 건데 그렇죠. 이제 반도체 시장이 사실 전망이 좀 어두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에 이게 IT 기술이나 이런 게 워낙에 빠르게 변화하니까 현재 포화 상태라고 하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좀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전망은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퀄컴이라는 회사가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장에 목숨을 걸고 사물 인터넷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퀄컴은 전 세계 최고의 통신칩 메이커예요. 통신칩 메이커는 커넥티비티가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거기다 칩을 박아가지고 돈을 벌어왔는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어요. 네. 이미 바뀌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의 칩을 넣는 식의 개념이 아니라 네. 사무들 사이에 네트워킹을 만들어야 되니까 곳곳에다가 병원에다가 화장실에다가 독서실에다가 칩을 박는 시대로 지금 그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대가 훨씬 더 크게 열리게 되면 수많은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 칩에 대한 시장이 더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어떤 이런 디램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맞춰서 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지만 사물 인터넷,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기술적 변화의 흐름에 의거하여 이 시장 자체의 볼륨은 더 커질 것이다. 근데 오히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이 시장을 독점했던 우리나라와 미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중화기업들의 추격이 굉장히 거셀 것인데 이 부분은 얼마나 많이 더 수비할 것이냐. 그 부분이 더 시장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이제 반대로 이제 문과생들을 대표하는 질문이었는데 아유, 힘들어하죠. 네, 이제 경영학과 학생이 특히 했던 질문인데 이제 이런 반도체 기업에 문과생들도 많이 채용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려면 이제 실제 반도체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가야 하나. 또한 이제 인턴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때
자기는 이제 마케팅 직무를 선택하는데 뭐 반도체 쪽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나 기업의 어떠한 그런 아이템을 보고 선택해야 되나 좀 문과생들의 혼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과생들은 아마 오늘 방송 잘 보지도 않을 것 같은데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LED를 지금 산이 학생 나와 있지만 산이 학생한테 지금 LED 뭐 기술적으로 정의 내려보라고 하면 못해요. 못하죠. 얘도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알아서 뽑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삼성전자 DS 영업 마케팅에 들어간 제 학생은 뉴욕에 있는 패션 스쿨 나온 아이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반도체를 알고 LED를 알아야겠죠. 근데 그걸 다 알아가지고 그게 가장 중요한 충족 요건이라고 하면 문과생은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놈의 회사는 다 공대생들만 다니는 거예요. 그런 회사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외 영업사원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뽑는 이유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보고 여러분들 뽑는 거지 반도체와 LED 반도체를 잘 안다고 해서 뽑아가는 건 아니란 소리죠. 채용 규모는 어마어마한 산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호기 형도 질문 있나요? 예, 사실 여기 어마어마한 곳 아닙니까? 네. 또 연봉도 또 어마어마한지. 예. 연봉은 지금 하이닉스가 사원급으로 봤을 때 한 4,100만 원 정도, 서울반도체가 한 3,740 정도가 되죠. 네요. 4,000원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하긴 온 이후로. 자주 있는 일은 잘 아닌 안 것 나와요. 같아요. 높은 건 맞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두 기업에 대한 한간의 소문 카더라 알아볼까요? 꾸기 형. 예, 두 기업의 한간에 또 떠도는 소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8대 제조 공정은 반도체 회사 입사에 필수라고 카더라. 볼까요? 8대 제조 공정은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처음 보는데. 반도체, 이거 처음 듣는다고? 너무 아까 전문가라면서요. 자리를 바꿔서 아, 이거 배워야 돼. 반도체 이거 뭐야. 3대 공정은 알고 있는데 8대 공정까지 모른다. 8대, 그러니까 3대에서 더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웨이퍼, 뭐 식각, 포토 공정 다 들어오는 거. 그래서 8개 공정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건 꼭 아셔야 되니까 이공계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초코파이는요. 초코파이 1세대, 2세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항상 초코파이예요.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라는 건 세대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노 공정이 바뀌게 되면 라인을 새로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대졸자가 많이 필요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 발표가 났는데 제가 이번에 제 하반기 제 오프라인 제자들 중에 삼성에 최종 합격한 친구들이 약 한 8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약 절반이 거의 전자거든요. 그리고 그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DS 사업부, 메모리 사업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자리 개수가 많아요. 그것도 양질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자라는 건 새로운 라인을 만들 때 물론 라인 투자가 있긴 있겠지만 거기에 대졸자가 그다지 많이 필요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쪽은 라인을 새로 깔게 되면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수많은 8대 제조 공정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공학도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고졸이나 초대졸 친구들을 쓰기에는 약간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석사도 쓰고 학부생들도 많이 쓰죠. 그러니까 결국엔 산업비 자체가 볼륨도 크지만 구조 자체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부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채용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공계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해 두시면 취업에 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카드로 한번 알아볼까요? 예, 또 다른 카드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반도체는 해외 이력이 있는 친구를 우대한다고 카드라. 해외를 좀 갔다 와야 아무래도 좋아나.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울 반도체가 매출의 70%가 해외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자소서 항목 중에도 해외 이력을 적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이 많았죠. 야, 그럼 저 흑수저들은 뭐 하는 소리냐, 뭐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가보면 또 시험을 면접장에서 봐요. 그래서 영어 번역, 뭐 장문 시험, 영어 회화 시험, 뭐 이런 것들 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만큼 글로벌 비즈니스가 중요하다. 다시 말해 해외 영업을 쓰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메모리, 뭐 LED 이런 부분들보다는 글로벌 해외 영업에 대한 나의 직무 역량이 취업의 핵심 포인트이다.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K 하이닉스와 서울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의 취향이 맞는지 알아볼까요? 저는 서울 반도체에 한 표를 던지고 싶어요. 서울 반도체. 사실 완전 깊숙이 알고 있는 기업은 아니었는데 그쵸. 아까 이제 서울 반도체가 했던 그 특허 경쟁이 있잖아요. 네. 특허 소송을 통해서 다른 기업을 경쟁한다. 굉장한 그만큼 독보적인 기술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 서울 반도체 한 표 던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상국형은요? 예, 사실 저도 왜냐면 아까 계속 이게
모르는 회사였는데 네. 서울 반도체가 조금에 끌렸던 게 특허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12,000개라고. 결국은 이게 재산이라고 생각해서 네. 서울 반도체를 약간 좀 선택을 하려고 했었는데 했는데 그래도 또 뭐 야식까지 주는 SK 하이닉스를 예, 또 둘 다 같이 갈 수는 없으니 다른 일 없습니까? 예. 아, 야식. 야식 아. 예, 야식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우리 신의 한송 홍쌤의 팁 하나 알려주세요. 반도체 시장이 아까 제가 볼륨이 크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실제로 세계 반도체 시장의 규모가 2,821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300조가 넘는 돈이거든요. 우리나라 1년 예산에 거의 육박할 만큼의 시장 규모죠.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분들 아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만큼 볼륨이 크단 말이죠. 우리가 오늘은 하이닉스, SK의 주력 계열사를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의 대표적인 기업, 서울 반도체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서플라이 체인을 보면 수많은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가 다 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고 네. 거기 나와 있는 장비, 부품, 설비 업체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공대생들 누구나 그런 기업들의 타이틀을 보면 모르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르는 기업이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시장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가치 있는 기업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를 볼 때 하나하나의 기업들을 눈여겨서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후진 기업이잖아요. 이게 아니고 모르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검측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공계들이 공학적인 부분들은 좀 알지만 사업적인 부분들을 너무나 모른 나머지 그런 기업들의 지원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되엎기 위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좀 병행되는 게 여러분한테 필요하다. 제가 늘상 강조하지만 신문을 좀 보면서 구직 활동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